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1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4시 16분이네요. 밖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을 못했죠. 어제도 바빴습니다. 요새 저희 회사가 좀 비상이라서 바쁘고, 회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는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라는 게 표면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느껴지고,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또 그런데 또 이렇게 딱 매칭돼 가지고 따라간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주도는 포지션이 변화가 있냐? 없습니다. 포지션 변화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못 해가지고 20일이고요. 어제 나스닥을 더 샀어요. 제가 나스닥은 비중을 좀 과감하게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자금까지 땡겨가지고 지금 예수금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스닥은 세게 갈 거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방향이 없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하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강력한 지지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강력한 저항선, 마지노선, 그게 과감하게 깨진다 그러면 저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고버스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어 레버리지긴 한데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도 코스닥이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야 이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코스피 코스피 이거죠. 2400 그죠? 2400 찍고 나서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지금 2482, 2500 다 돼요.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삼성전자 그 자사주 매입한다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뭐 힘은 없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다른 쪽으로 이제 매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또 2차 전지 그죠? 이쪽으로 좀 매기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저항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제가 그랬죠. 항상 베이스는 깔려 있어야 된다고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고 있다. 그죠? 뭐 뉴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투자하는 거는 뉴스 다 배제하고 차트만 보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제 더 무너진다. 2400 깨지고 밑으로 더 무너진다. 한다 그러면 땡큐예요. 그죠? 땡큐예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뭐 어, 그러니까 저번 주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많은 유튜브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무슨 뭐 이제 그 증권 전문가들, 그죠? 매크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너무 우리 체력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무슨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작에 나왔어야죠. 그죠? 한 달 전에 나왔어야죠. 뭐 한 달 전이 뭘까? 두 달 전에 나왔어야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와가지고 주가가 2,400포인트 다 뽀개져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죠? 근데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박스권이 형성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저질 체력, 저질 경제 체력에서는 분명히 박스권이 형성이 됩니다. 박스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뭐 2,300에서 2,500, 2,600, 뭐 이런 데서 형성이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딱 하나예요. 만약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버스 사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뭐 그것도 맞고 답은 없으니까 다 맞아요. 여기서 무너져가지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무너져가지고 슬금슬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가지고 2,300 터치하고 또 올라가다가 어 하방 라인 잡혀가지고 또 올라가다 딱 해가지고 만약 2,000포인트까지 2,100포인트 여기가 2,100포인트인데 그죠? 2,10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100포인트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실래요? 3,3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그죠? 주도는 그 생각이에요. 2,400 미만부터는 인덱스 있잖아요. 인덱스 펀드. 코덱스 200. 아이고, 글씨가 이게 마우스에서 코덱스 200. 그죠? 순수 이제 지수 추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코덱스 200. 저는 이거를 사는데 삼성에서 나온 거. 이거를 그냥 사는 거예요. 레버리지 안 삽니다. 왜? 장기 투자니까. 어느 순간에 2,400 깨져가지고 2,300 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2,300에서 배팅. 2,200 갔다 또 배팅. 2,100 갔다 또 배팅. 2,000 갔다 또 배팅. 그죠? 저는 그렇게 투자합니다. 바닥권에서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증시가 뭐 2,000 깨지고 1,800, 1,000, 뭐 1,600, 1,500까지 떨어진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크게 한번 요동을 칠 수가 있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악재들은 다 아는 악재예요. 새로운 악재가 없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주가가 폭락을 한다든지 힘없이 막 흘러내리는 문제가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요. 저도 모르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악재가 뻥 터져야 돼요. 그것도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 위기. 그죠? 은행 하나가 작살난다든지 새마을금고 하나가 작살난다든지 뭐 이런 위기. 옛날에 카드론 사태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라든지 IMF라든지 뭐 이런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데서 한번 크게 한번 뻥 터져야 돼요. 그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진짜 뭐 1500까지 빠지겠죠. 코로나가 저렇게 심각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00포인트까지 빠진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때 1500포인트에서 인덱스 펀드 산 사람들은 다 돈 벌었죠. 그죠? 2000포인트 깨지고 한 18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에서 코로나 때 막 주가 하락할 때 그죠? 우리는 이제 시간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기요 코로나 때 그죠? 여기 보시면 고가가 대략 2,300 그죠? 2,100, 2,000 그러니까 1,900, 1,800, 1,700, 1,600, 1,5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르르 무너졌어요. 저도 이때 고버스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었습니다. 근데 1,800 미만에서는 고버스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반등이 굉장히 심했죠. 그냥 쉽게 가지고 여기 1,800대 인덱스 한번 크게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있다. 그럼 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1,700 언젠가는 오죠. 1,700에 또 500만 원. 그럼 1,000만 원 들어갔죠. 1,600대 또 500만 원. 내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10등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1,500대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2천만 원 샀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저희 40%를 사드린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반등해서 올라갔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럼 평균 가격은 몇이죠? 700, 1750이 되겠죠. 평균은. 그죠? 나중에 이게 3천 같잖아요. 3천. 어. 이때 이렇게 이런 지수대가 온다라는 거는 진짜 신이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그죠? 주가가 가격이 싸진다는 강력한 호재거든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전에 2014년도에 박스권에 갇혔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그 박스권 이탈해가지고 상단으로 쭉 올라간다 그러면 그죠? 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안 좋게 보질 않아요.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은 많은 분들이 조금 안 좋게 보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더 밑으로 떨어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2000포인트까지 가겠습니까? 얘가 여기까지 갈까요? 2000포인트까지? 그죠? 2000포인트 가려고 그러면요. 과거, 지금부터 한 10년 전으로 가야 돼. 아니구나.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죠? 뭐 코로나 차지하고 나서 예전에 박스권 하단이 1800이 그죠? 2012년도부터 이게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1800이에요. 1800, 1900대죠. 그죠? 여기 있잖아. 이거 보통 박스권 하단 이때 1800이에요. 1800에서 2000, 2200. 여기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10년 전으로 회귀를 할까요? 다시? 그죠? 10년 전으로 이때로 다시 회귀를 할까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뭐 부가 수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위축이 돼가지고 망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거대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뭐 작살난 것도 아니고 뭐 디플레이션이 걸려가지고 공장들이 다 문 닫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표면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야. 알고 있으면요. 알고 있는 거는 주돈이 알고 있는 거는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에 봤을 때 여기 몇이에요? 2300인가? 2200. 그죠? 2200. 그죠? 그럼 2000. 온다 그러면 2000 깨고 내려갈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00 깨면서 2400도 조금 애매한데 2400 깨가지고 2300 온다 그러면요. 과감하게 배팅할 겁니다. 여기다가 그냥 있는 돈 넣으세요. 내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등분 하세요. 그냥 500만 원 넣고. 그죠? 그 다음에 2200 오면 또 500만 원 넣고 2100 오면 또 500만 원 넣고 2500 오면 또 500만 원 넣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땡큐지 1900 오면 또 500 1800 오면 또 500 그죠? 언젠가는 반등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사놓고 요거는 사이드로 싹 빼놔야죠. 어느 순간에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있고 나서 이렇게 반등했을 때 이게 3000포인트 간다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죠?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이때는 금리도 인하했었고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개인한테 돈을 꽂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좋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3,000포인트 찍고 나서 진짜 이제 포모 엄청나게 세게 왔잖아요. 그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할아버지가 삼성전자 대리점 가가지고 주식 팔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개미들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언젠가는 또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지금이 또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락해가지고 다들 걱정하시는데 솔직히 걱정은 잘 안 돼요. 2,400포인트가 그렇게 우리 증시에 그 부담이 되는 높은 지수가 아니라는 거. 2,400포인트대가. 여기서 더 무너질 수도 있죠. 무너지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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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더 매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기회예요. 예전에 3,000포인트, 얘 3,000포인트 갔을 때, 그죠? 이만치 올라갔을 때, 그죠? 다들 이제 주식사를 하고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팔아대고 개미들이 이게 주식시장 다 떠받친 거 아닙니까? 이때 왜 인버스를 못 샀는지, 그죠? 이때 왜 인버스들 투자를 안 했을까요? 그죠? 인버스, 곧버스를 사니까 시간적 개념 때문에 녹아가지고 위험하니까 그냥 인버스를 사면 돼요. 한 배짜리. 그죠? 근데 인버스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곧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뭐 장기 투자하는 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인버스는 선물 그 연동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덱스는 그 한 배짜리 인덱스 펀드 코덱스 200 이 ETF는요 주식 연동이에요. 주식 연동 100% 주식이에요. 그래서 배당도 주고 그죠? 분기마다 배당도 줘요. 분배금이라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저는 우리 시장은 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아니에요. 코스닥은 얘는 한번 녹으면 한도 끝도 없이 녹는 애가 얘예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얘는 한번 녹으면 한번 녹으면요. 그죠? 녹으면 한도 끝도 없이 녹아요. 그냥 흘러내려. 그래가지고 코스닥은 지금 곧버스 타는 거 맞아요. 지금. 얘는 지금 곧버스 타는 게 맞아요. 얘는. 코스닥은. 이거 어떻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녹아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표면적으로 뉴스상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그 기관이라든지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그런 거는 잘 이게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고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개미들이 우리 증시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 고환율 1,400원에 바꿔가지고 이제 미국 증시에다가 지금 투자한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뭐 종목을 투자하기가 애매하니까 또 ETF 이런 거에다가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막 이런 데다가 그죠? 어? 우리 지금 투자자들이 되게 과감해졌어요. 음. 그러면 돈을 어디서 빼겠습니까? 코스피야 뭐 외국인들이 해야 되고 코스피는 저게 기업의 어떠한 그 가치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는 분명히 방어가 들어와요. 근데 코스닥은 아니거든요. 그죠? 코스닥에 있는 개미들 팔아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코스닥은 지지선 나왔잖아요. 지지선 깨면 오늘도 조금 밀려가지고 오늘도 곧버스 한번 타볼까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버텨보고 왜 얘를 한번 녹으면요 한도 끝도 없이 녹아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스닥은 조금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개미들이 이제 버글버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투심이 완전 작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그거 지켜보고 그리고 뭐 이제 미국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강력한 지지선 그죠? 이 나스닥이에요. 전고 요 전고 이거 저기 다오입니다. 요 전고 무너져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다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죠? 직전 고점 이거 뚫고 날아간다 그러면 얘는 또 추세 상승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괜찮아요. 뭐 이렇게 추세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이 직전 고점 깨지면 일단 정리를 해야죠. 그죠? 정리를 해놓고 기다려야죠. 그러면 더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까지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매집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우예요. 그죠? S&P 500 그죠? 희한하게 직전 고점 안 깨요. 이게 얘네들 미국 애들이 그런 게 있다니까. 그죠? 얘도 나스닥도 그죠? 직전 고점 안 깨요. 희한하게. 그죠? 이거 전고죠, 전고. 직전고가 아니라 전고. 그죠? 전고. 안 깹니다, 안 깨. 그리고 직전 고점 이거 깨고 다시 올라가서 이거 깨고 넘어간다고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나스닥이에요. 이것만 이 라인만 깨버리면요 과감하게 배팅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쭉쭉쭉쭉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날아갈 수도 있고 더 횡보하다가 날아갈 수도 있고 더 재다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날아오는 뉴스들 보면 뭐 트럼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재무부 장관이 어떻다, 뭐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다음번에 12월 며칠이죠? 금리가 12월 18일 날. 12월 18일 날 며칠 안 남았는데 FOMC 때 이때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뭐 그런 뉴스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뭐 지금 국고채 금리가 저렇게 10년물 금리가 저렇게 뛰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저거를 이제 금리를 자연스럽게 국고채 금리가 위로 튀지 않게끔 만들어 주려고는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물가. 그죠? 그럼 부동산도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원자재가 다운 시켜야 되고 유가부터 다운 시키고 그죠? 유가. 그래가지고 원자재 가격을 요새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그 원자재 3대 원자재 그거 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3년 3개월 뭐 평균 어쩌고 한 거예요. 되게 어려워가지고 하는데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면 돼요. 이게 이렇게 튀어 올라가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이 주봉으로 봐야지 이게 좀 선명하거든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3대 원자재가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하죠. 금리를 되려 더 올려야 되는 거고. 그죠?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지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사람들 유가 무슨 전쟁 나고 핵폭탄이 터진다고 난리들인데 요거 깨지면 돼요 지금 그죠? 60불 66불 때 요거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60불 때예요. 그죠? 거기에 딱 라인에 딱 걸려 있는 거 희한하다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희한해요.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야. 요거 한번 음봉 한번 나와가지고 쭉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유가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40불 30불 이렇게 내려오진 않겠지만 그죠? 저 60불 때까지만 내려와도 물가에는 엄청 안정이 되는 거죠. 물가. 그 다음에 뭐 구립 가격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면 물가가 안정이 되죠. 그죠? 그리고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풀어야죠. 달러 약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풀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거꾸로 생각한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상태에서 환율이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기업들도 좋아요. 장사가 잘 되면.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원화 환율이 거꾸로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마진이 이게 작살이 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실적 발표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거는 주가에 어떤 식으로 전이가 될지는요,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저렇게 높으니까 그나마 버팅기는데 내년 그 계획을 제대로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환율이 만약에 1,300원, 1,200원대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영업 손실 나는 겁니다. 그냥. 영업 손실은 아니죠. 이익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대신에 물가는 잡히겠죠. 그죠? 물가는 잡히겠죠. 미국이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뭔가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 안 하겠다. 하면 안 되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데. 그죠? 50bp 내리고 25bp 내리는데도 이 모양인데. 그죠? 금리를 어떻게 또 내립니까? 또 튀라고?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방지한다 그러면 물가를 낮추면 돼요. 그죠? 물가를 낮추는 거는 딱 하나죠. 원자재 가격, 부동산 가격. 그죠?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물가가 낮아지는 순간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그죠? 미국은.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가? 코스닥은 저거는, 코스닥 빼고. 코스피라든지 나스닥, 그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인가?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2,4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사이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보통 800에서 900, 700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3,000, 2,000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빠져가지고 누가 이득인가를 보는 거죠. 그죠? 지금 다음 달이 선물 옵션 만기잖아요. 지금 외국인들하고 개미들 옵션 다 하방 베팅 해놨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선물 옵션에서 지금 솔직히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얘네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 증시가 참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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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어떠한 영향, 뭘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얘네들이. 장난도 안 해. 장난질도 안 쳐.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장난질을 굉장히 많이 칠 수 있는 그런 판때기인데, 그것도 안 해요. 그죠? 코스닥.
이게 뭡니까 이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죠? 코스피, 어? 주구장창 팔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 3천억 나오고 1,800억 나오고 이씨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삼성전자 계속 주구장창 팝니다. 바스켓으로 계속 팔고. 음? 그러니까 삼성 차트가 이 모양이 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삼성 차트인데, 그죠? 이게 강력한 마지노선이에요. 5만 원. 삼성전자 5만 원 무너진다 그러면 다 고버스 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기가 힘든 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10조를 한다 그랬잖아요. 하든 안 하든 1년이 걸리든 뭘 하든 간에 이거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를 띄우려고 자사주 매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뭐 얘기 나왔는데 무슨 뭐 그 오너 일가들 오너 일가들 그 뭐 주식 담보 대출 그거 해가지고 어떤 일정 액수 밑으로 떨어지면 그 주식을 다 처분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누가 얘기하는 걸 들어가지고 누가 어디서 봤다 그래서 얘기하는 걸 들어가지고 디테일하지 않아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뭐 오늘과 주가 주식 방어하는 차원에서 또 10조 그게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10조를 언제 사용할 거냐? 주가 띄우는 데는 사용 안 하는 거. 그죠? 방어하는 데 사는 거예요. 어느 일정 수준의 가격대 온다 그러면 이 밑에서 이 주식을 이해가지고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 최소한 어디까지? 5만 원까지는 다시 안 떨어진다. 삼성전자가 이제부터는 여기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횡보를 한다.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빠질 때 다른 주식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보면 현대차도 그죠? 거진 30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 받았어요. 현대차도. 지금 얼마입니까? 현대차. 어? 28만 원이 아닌데? 아, 그죠? 21만 8천 원. 여기 이거 상한가구나. 21만 8천 원이에요. 현대차도 조정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거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30만 원이에요, 여기가. 30만 원에서 이거 뭐야 이거. 여기 30만 원에서 저 뭐 20만 원대. 어? 그죠? 20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어. 이거 뭐 옛날에 뭐 밸류업인지 뭐시긴지 해가지고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때 막 주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저기 현대차 주가 올라갈 때 현대차 100만 원 간다 그랬어요. 다 유튜버 들이 내가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100만 원이야. 테슬라처럼 밈이라도 붙는다든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어떤 획기적인 그 자율주행 그런 하이테크 그죠? 이런 분야에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100만 원이냐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싸요. 기업 가치보다 지금 더 싸졌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그 뭐 평택이라든지 땅만 팔아도 지금 그 시가총액이 나온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워 들은 거라서 제가 어디서 정보를 주워 듣고 나서 그게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찾아보거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찾아보는데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시가총액보다 더 자산 가치가 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도는 그냥 코스피하고 코스닥 조금 가지고 있고 나스닥은 지금 비중이 100%가 넘어갔어요. 나스닥은 지금 비중을 싣고 있고. 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냉정하게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걱정거리들이 이제 막 계속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걱정거리들을. 근데 우리가 그거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다 미국 증시 빼고 우리 증시는 다 고버스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버스를 제가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고버스를 정리하는 구간이지 살 구간은 아니라고. 근데 저는 고버스를 벌써 그 전에 다 정리를 해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무포니까 이제 더 이상 떨어질까 해서 레버리지를 좀 사본 거고 강력한 지지선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 그런 것뿐이에요. 그리고 근데 내가 고버스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버스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고버스를 지금 팔 이유는 없죠. 왜? 추세 하락 구간이니까. 그죠? 어떤 이평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요 평행봉이라든지 이런 걸 뚫고 나오는 모양이 나와야지. 강력한 양봉이 나와가지고 이평이라도 수렴해가지고 뚫고 나오는 무슨 모양이 나와야지 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근데 여기 이 지금 상황에서 또 고버스를 사기엔 또 애매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익 실현 차원에서 분할 매도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신규로 여기 고버스를 매집을 한다?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하나가 뻥 터져야 돼요. 주가 내리면서 야 주식이 왜 떨어지지? 그날 저녁에 봤더니 뭐 새마을금고가 뭐 문제가 생겼다는 둥. 지금 뭐 대출 연체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둥.
뭐 카드 회사 하나가 작살이 났다라는 둥 이런 기사가 뜬다 그러면 그냥 곧버스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과히 우리가 어 그죠?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그렇게 지금 변동이 없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야 되는데 변동폭이 없어요. 변동폭이. 변동폭이 없다 그러면 지리한 거예요. 그죠? 지리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요. 근데 요때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제가 왜 레버리지를 계속 샀다. 코퍼스를 샀다. 걔네 조금 조금 왜 샀다 팔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돈이 높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감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요때 요 시기가 뭐 한 달이 될 수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고 올 연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제 11월 오늘 지금 20일입니다. 오늘이. 그죠? 11월 20일. 20일이에요. 이제 열흘 남았어요. 11월 달도. 열흘 딱 지나가면 12월 달이에요. 조만간 또 12월 달 갑니다. 12월 달 돼가지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이렇게 옆에서 그냥 지리하게 횡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년 1월 달 가가지고 미친 듯이 직접 고점 뚫으면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놓치지 않으려고. 어느 순간인가. 그죠? 그때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 거고요. 주더니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레버리 샀다 그래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손실 보는 것도 없고 저번 달도 그냥 그렇고 이번 달도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그렇고 솔직히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돈을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크게 까지는 건 없으니까 주동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뷰가 상당히 애매할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짧게 짧게 해가지고 단타를 쳐야 된다 그러는데 솔직히 단타 치려 그러면요 이거 레버리지 가지고 왜 단타를 칩니까? 그죠? 개별 종목 가지고 해야 돼. 지금도 종목 어떤 거는 빵빵빵 터져가지고 난리 난 종목들이 엄청 많은데 그죠? 테마주의 세상인데 지금. 음? 차라리 코스닥 가가지고 테마주로 투자하는 게 단타 치려고 하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내용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11월 금통위가 11월 28일 금통위 뭐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아, 그죠? 인하가 안 되죠. 인하가 안 될 거예요. 동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일본 상황도 괜찮아요. 일본 금리도 그렇게 퍽 튀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죠? 일본 채권 금리요. 채권 금리가 퍽 튀질 않아가지고 요거 추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 거 채권 금리가 튀는지 안 튀는지 그죠? 안 튀어요 지금. 그래서 일본도 걱정할 거 없다. 일본도 걱정할 거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뭐가 문제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면서 그냥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그 내실을 다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 주식을 접근할 때 인문학적 접근이 굉장히 타당하다,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히려 수학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학적 접근보다는 인문학적. 어차피 투자는 인간이 하는 거니까 심리 싸움이고. 그러니까 인문학적 접근. 옛날 고전들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를 보면서 마음을 좀 다독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조금이라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좀 손실이 날지 모르지만 나중에 큰 수익을 위해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주식시장에서 예민하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리하다고 뭐 단타 치다가 손실이 났다든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주식시장을 지금 발을 뺀다 그러면요 나중에 큰 장 왔을 때 먹질 못해요. 큰 장 왔을 때 우상향을 하든지 우하향 하든지 뭔가 터집니다. 지금 다 불안불안하잖아요. 내재 지금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뭐 PF라든지 무슨 그다음에 또 뭐야? 정치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은행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별 개미 투자자들이 다 돈을 빼가지고 외국으로 나간다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외에 뭔가가 뻥 터지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악재는요, 악재가 아니에요. 벌써 선반영 돼가지고 다 이게 수그러들 수 있어요.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 PF 만약 금리가 미국에서 금리를 트럼프가 달러를 약세를 시키고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금리가 쭉쭉쭉 내려간다. 그리고 우리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쭉쭉쭉 내려간다. 뭐 25bp씩 해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진짜 100bp가 내려갔다. 어느 시점에. 그러면 PF 대출 문제도 적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금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급속도로 낮아지거든요. 저런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금리가 4%가 해서 저런 대출이 4%가 아니라 위험 부담 때문에 위험 그 해치 차원에서 금리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막 그 나중에 받은 것들은 막 10%가 넘어갈 거예요. 뭐 10%, 14%, PF 대출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것들이 꽤 있어요. 1년만 지나면 녹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새로 저기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없죠. 그죠? 부동산도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없죠. 지금 부동산은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뭐 폭락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져도요. 매수세는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집값이 뭐 10억짜리가 갑자기 5억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10억짜리가 9억 됐다가 한 1년 지나가지고 8억 됐다가 한 1년 지나가지고 8억에서 7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닥인 거예요. 그게 한 2, 3년 갔다가 그다음부터 다시 상승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먼저 번 제목이 그랬어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보다 아무 이유 달지 말자. 미리 예측하지 말자. 오늘 제목도 그렇게 될 겁니다. 갈래면 가라. 나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